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한동훈의 호남 방문, 전라도 방문, 혹은 광주 방문의 의미와 어떤 정치적인 훈수를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의 광주 방문이나 전라도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980년대 1979년 10월 26일 12.6이 일어난 이후 자유우파 지도자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김대중이라는 광주에서 아주 드물게 출중한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의 김대중에 대한 신뢰와 지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약 2000년의 역사 혹은 짧게는 해방 이후 약 한 4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적인 한이 김대중에게로 응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게 누구가 지금 현재 전라도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 역사적인 연역을 찾기도 하고 또 지역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열렬하게 사랑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에 대한 사랑이 깊다가 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옹립하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떠한 누구,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건도 자기들이 옹립하려는 지도자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전라도의 한이 타 지역에서 지역 감정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양념으로 지역 차별이 있었다. 지역 발전도 균등하지 않고 전라도 사람도 차별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신화나 양념을 찾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차별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그 역사적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차별이 있었던 시기도 있어요. 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못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하 구조가 되니까.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라도가 지역적인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전라도의 지역 감정은 김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보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라도의 한이라는 거는 결국 풀린 겁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한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하나의 쉽게 말하면 굿거리입니다. 굿이었어요. 굿.
좋은 말로 하면은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저항입니다. 뭐 그 좋은 말로 민주화 운동이고, 따지고 보면은 그 시대를 살은 사람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 사람들의 한이고 우리가 말하면 굿입니다. 굿.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의 한이라는 거는 옆에 지역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 한풀이를 해준다고 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지금 국민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사람의 욕구라는 게 그 어떻게 풀어줄 거냐고. 하루 어리석은 짓입니다. 도리어 한풀이는 끝이 났다는 의미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는 주역의 괴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산지박계입니다. 산지박계. 음이 이 약한 조금 밝고 강직한 것이 아니고 소수, 자기 이익에 충실한 음이, 쉽게 말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강직한 정의를 지금 마지막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천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전국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거. 근데 지금 이 소인들이라는 이거는 이용하기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전라도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쫓겨났어요. 지금 완전히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지금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은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정동영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이에게 아보하면서 공천을 딸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집으로. 박지원이 이미 다 지금 산지밖에라. 모든 것이 지금 다 밀려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때 주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그 유명한 신영복 선생의 그 강의인가 동양학 강의에 이 석과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석과불식.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과일. 쉽게 말하면은 이 나무가 자라서 지금 큰 과일이 지금 됐는데 지금 전부 다 엄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개 남은 거예요. 마지막 잎새예요. 마지막 잎새. 이 과일은 배가 아무리 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인들은 여기 이거를 해석하기를 주역에서는 여기 현대 효사를 6효 이 상구라 그럽니다. 여섯 번째를 상이라 그러고 양을 구라 그럽니다. 양인데 상구의 효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과불식이고 군자는 수레를 타고 즉 벼슬을 하게 되고 소인은 자기 집이 흘린다고 했어요. 자기 집이 흘린다. 지금 자기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공자라든가 기타 학자들이 해석도 하지만 우리가 이 괴를 보고 우리 나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마지막 남은 이 과일을 소인들은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해서 이걸 먹어버리면은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자가 없어지니까 그 집에서 농사를 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로 이주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농사 지을 그 종자가 없어요. 석과불식이라. 큰 과일은 먹자. 큰 거 쉽게 말하면은 진화하잖아요. 우리가 큰 과일을 따가 심고 또 큰 과일을 옛날 시골 농부들이 그랬어요. 가을에 거지를 할 때 큰
큰 과일이 열리면은 그거를 따지 않고 끝까지 키워서 그거를 씨앗을 얻어서 종자를 얻어서 다음 해에 심는 거예요. 심어서 또 큰 게 나오면은 주변 사람들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때 종자 개발이라는 게 요즘처럼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석과불식이라 참고 견디는 참을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 있는 군자는 큰 사람들은 벼슬을 하게 되고 또 소인배는 집이 흘린다.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까치밥이기도 해요. 까치밥. 까치밥은 까치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까치가 먹은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많이 퍼뜨려 달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농토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다 따가지고 심을 수도 없는 거니까 조금 남겨놓고 좋은 종자는 조금 남겨서 까치들에게 주고 까치가 먹고 날아가가지고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지면은 이 대를 물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무리 궁에도 이 마지막에 남은 과일 그거는 땅에 떨어져서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 올라갈수록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듯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전라도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좋고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지금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남겼던 정신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다 공천 자기의 벼슬을 위해서 그 광주에는 이재명이 밑에 다 먹혀버린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운으로 볼 때는 택천택계입니다. 택계. 쾌라 하는 거는 이 괴를 이렇게 1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음에서부터 시작해 되고 음이 하나씩 커지고 그래서 이게 밀려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 이거는 이거하고 반대예요. 양이 무럭무럭 정신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음을 다 쫓아내는 그런 형상입니다. 음을 쫓아내는 형상이에요. 이거는 월로 치면은 3월을 말합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4월이에요. 4월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으로 변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3월입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4월이에요. 지금 우리의 총선의 날입니다. 이 택천쾌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엄용한 사람 혹은 엄용한 정신 혹은 엄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이 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때는 음이 그동안에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 왔는데도 이 양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음이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 우리가 선거가 4월달에 있는 거 혹은 4월은 잔인한 달이란 5월은 잔인한 달이라든가 혹은 우리 사회에서 4월에 4.19 혁명이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결단을 한다는데 주역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결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심할 때 이 결자하고 똑같잖아요. 이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총선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참 다르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과일이 떨어져서 새로운 생물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도 양이 다 올라가서 다시 음이 새로 시작되는 밑에 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일이 시작되는 하나의 종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87 체제의 종식, 운동권의 종식,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개를 가져온 이유는, 그런 의미로 한동훈의 광주 방문, 전라도 방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훌륭한 행사였다. 그리고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자유민주주의 지도자가 홀홀단신으로 거기 가서 나라의 사정과 여러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당이라는 그 당이 밉더라도 이낙연 대표만큼은 당선시켜야 됩니다. 이게 주역의 개에서도 나오는 일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혹 아무리 지금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궁핍하고 배가 고프더라도 석과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주역에는 일방이 없습니다. 양이다 하면은 양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다 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양이다 하면은 밑에 다시 음이 나옵니다. 음이다 하면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음에 이재명에 의해서 배설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낙연이를 먹어버리면은, 삭을 없애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주역에 말한 대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당을 살리기 싫으면 이낙연이라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 정신이 아무리 쓸데없는 정신일지라도 이 세상에 아시다시피 순수한 정류수를 먹으면은 설사 나가지고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미네랄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 광주 정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 음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은 다시 오랜 세월을 거쳐야지 새로움이 싹 트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라도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이만큼은 살려주라, 살려놔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정치 훈수로 해가지고, 제가 정치 훈수라서 이야기는 그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옛날 성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이낙연이만큼은 살려놔야 된다. 지금 광주에, 전라도에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낙연은 살려주는 게 좋다.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는 자꾸 자기는 미래 세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한 번을 더 가든 두 번을 더 가셔가지고 뭐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돼야 되지.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라는 거는 가해자 혹은 상대방이 아무리 빈다고 그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한이 풀려야 용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 광주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가해자들이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한풀이는 끝이 났다. 광주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20년 전에 끝이 난 일이다. 그걸 성화시키 나가는 거지. 그걸 지금 자꾸 우려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가 됐다. 이제 역사에 맡기자고 강력하게 호소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이제는 역사에 넘기자. 그거는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도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해 두자. 역사에 넘기자. 지금 역사로 넘어간 거예요, 이미. 벌써 50년이 다 됐습니다. 50년이 거의. 8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지금 만 44년 아닙니까? 한 달 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광주 문제를 무슨 발언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거를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떤 시기에는 광주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을 거고 어떨 때는 찬성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역사에 넘기자. 그 한이라는 걸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돈도 줄 만큼 줬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피해자는 무식하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큰 혜택을 못 받고 그거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큰 이득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자식들이 판검사가 되고 가산금을 받아 판검사가 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의 광주, 전라도의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 두서너 번 더 가라. 더 가고 지금 어떤 텔레비전 뉴스나 유튜브로 볼 적에는 뭐 큰 나름대로 조그만한 움직임은 있다. 왜? 20대 애들이 광주에 어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보면은 크게 지금 그 변화의 바람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없는데 굉장히 어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문제는 어떻게 한을 풀어주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들도 거의 다 죽고 없는데, 그러니 역사에 넘기자고 호소를 하고 앞으로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같이 모두 몸과 마음을 합치자고 호소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그 발언을 자꾸 문제를 삼고 이렇게 과거의 일을 자꾸 들쑤시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 큰 종자가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한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떠한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고 굳건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한동훈 위원장의 전라도 방문은 굉장히 잘 됐고 행사도 그냥 소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여기에 광주 방문에 덧붙여서 조금 정치공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들이 조금 대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자꾸 마음이 갑니다. 물론 내 마음이 자유우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전라도가 저런 정도가 되면은 서울 경기에도 굉장히 한 10% 정도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 경기는 박빙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20%를 말합니다. 이쪽에 가야 될 표를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10%지만은 투표를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쪽에 갈 표가 이쪽에 가니까 20%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상치 않은 서울 경기에서의 그 승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는 서울 경기에서 판명나는 거 아닙니까? 뭐 호남하고 뭐 경상도는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역에 오늘 개를 가져온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어떤 정권이 그 입법부에 대한 권력도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저는 개를 뽑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그 총선 승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